그날 밤 조용이라는 한 단어가 왜 그렇게 또렷했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비밀의 주인은 결국 강셀이었거든요. 세간의 소문은 늘 과장됐다고들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제인의 귀에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붙잡고 버티던 제인은 엄마가 사라진 밤의 숨소리와 낮은 음색을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뒤로 들리던 누군가의 아주 차분한 속삭임. 조용히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 제인은 오래 뒤에야 깨달았는데요. 회사 게이트가 제인을 밀어냈던 그 아침에 마주친 사람의 음색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는 한때 여왕의 집의 안주인으로 군림했는데요. 출입증이 먹통이 되고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확인해주지 않던 그 굴욕의 날 이후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세리가 가진 건 다 허상이었대. 강세리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더 오래된 장면들을 더듬고 있었거든요. 그 기억은 언제나 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30이 되기도 전 집안이 위태로웠던 시절. 동생은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몰렸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끊기기 직전이었죠. 그때 상사가 무심하게 내뱉었던 한마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 어차피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날 밤 세리는 처음으로 승인 서류에 손을 댔습니다. 단순한 시간 조정, 숫자 하나 바꾸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편집 덕분에 집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때 깨달았죠. 규정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 내가 움직여야 지킬 수 있어. 그 한 번의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걸 세리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제인이 세리, 당신과 예전에 어떤 문서를 같이 만들었죠? 라고 조용히 물을 때마다 눈빛이 잠깐 멈칫하곤 했습니다. 황기찬은 인정했어요. 내가 믿었던 효율이 언젠가 누군가에겐 은폐의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 누군가가 강세리였다는 사실을 황기찬 스스로도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었는데요. 받아들이는 만큼 그에게 찾아온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의심했어야 했는데요. 그 시간 백 형사는 CCTV 속 그림자, 실종 직전 엄마의 통화 기록, 계좌의 입출금 메모.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중 백 형사의 손을 멈춰 세운 건 아주 작은 어긋남이었어요. 서버 로그 시간과 결제 도장이 몇 분 차로 비껴가 있더라고요. 그 미세한 어긋남이 반복적으로 한 이름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세리. 백 형사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완벽할수록 의심스럽다. 그리고 메모 구석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려두었습니다. 세리 확인 필요. 강승우는 세리 편에 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강세리가 침착하게 원칙과 준법을 말할 때마다 승우의 심장은 이유 없이 불편하게 뛰었거든요. 저 표정, 우리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아는 표정인데요. 승우가 말하자 제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늘 옳은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오름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가 있었거든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의 단서는 계속 추억 쪽으로 제인을 끌어당겼습니다. 생일마다 불러주던 노래, 호숫가의 아이스크림,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하던 세 번째가 진짜다라는 문장. 백 형사가 제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노래의 세 번째 구절, 숫자로 바꿀 수 있나요? 제인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표를 숫자로 환산하면 세 자리 숫자가 나와요.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종종 암호를 만드시곤 했는데요. 그 순간 백 형사의 퍼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구절, 세 번째 숫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엄마와 아버지 사이, 그리고 제인과 회사를 사이에 둔 언제나 세 번째에 서 있던 사람. 백 형사는 메모에 다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세리 3. 강세리는 밤마다 오래된 파일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몰락한 뒤에도 손에 익은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표면의 기록은 변하지 않는 게 미덕이고 밑에 로그는 사정에 맞게 손봐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독한 철칙. 그 철칙이 지금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차갑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울릴 때마다 한 박자 늦게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세리는 아주 짧게 말하곤 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요. 기록은요? 오늘까지만 남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은 당신이 없는 걸로 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강세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러가며 오래 숨을 골랐어요. 자신이 설계도를 옮겼다는 이유로 언제든 설계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이 세계의 방식이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배운 사람이 바로 강세리였거든요. 그럼에도 강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끝내야 해요. 세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또 다른 폴더를 열었는데요. 오래된 파일 이름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그 속에는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서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 눈에는 그 모든 문장이 흑백이 아니라 붉은 흔적처럼 보였어요. 외부 자금 흐름도 단기대여 승인 서류, 그리고 서버 시간의 불일치 기록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날짜가 묘하게 겹쳐 있었죠. 그 날짜들은 제인의 엄마가 사라지기 사흘 전부터 시작해 실종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대여 승인처럼 보이지만 로그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중간중간 누락이라는 낯선 공백이 있었어요. 그 공백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칼로 잘라낸 것처럼 매끄럽게 정리돼 있었고 세리는 그 정교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기록은 오늘까지만이라고 미리 예고해둔 듯 흔적이 딱 거기까지만 남아 있었거든요. 강세리는 혀끝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옮겨온 선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곱씹을수록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작업 위에 다시 도면을 덮어 씌운 흔적, 마치 설계도를 한 장 더 올려놓고 아래의 그림을 가린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한동안 서류 화면을 응시하다가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옮긴 선 위에서 누군가가 더 큰 도면을 덮었네. 그 순간 세리의 심장은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자신이 주도했다고 믿었던 기록 조작이 사실은 더 큰 판의 일부였다면 자신은 단지 연필로 선 하나를 옮긴 것뿐인데 그 위에 누군가는 먹줄을 튕겨 전혀 다른 건물을 세워버린 건 아닌지. 차갑게 정리된 시간표가 오히려 거대한 함정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증거조차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이 곧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걸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멈출 수 없는 결심 말이죠. 황나라는 이때 뜻밖의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 험담을 즐기지 않던 황나라는 이번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기찬 오빠 세리 언니가 예전에 아버지랑도 비상 자금 매뉴얼 만들었대요. 다들 안전장치라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손 씻는 방법이더라고요.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황나라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땐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보이니까요. 그 말은 황기찬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강세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 그 문서 아직 갖고 있죠? 우리 아버지와 만들었던 거. 백 형사는 드디어 공식 질의를 던졌습니다. 실종 당일 귀하의 동선, 외부 연락처 사용 여부, 익명 회선 접속 기록, 그리고 외부 법인으로의 단기 대여 승인 사유. 강세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모두 규정 내 처리. 동선 자료는 인사팀 보관. 너무 완벽한 답안이었죠. 완벽할수록 의심스럽다는 걸 백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수를 꺼내 들었어요. 제인의 엄마가 남긴 영수증 뒷면의 세 번째 구절 메모와 계좌 접근 기록의 세 번째 시도 성공 로그를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세 번째를 안에서 밖으로 뒤집었나? 그 질문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꽂혔고 그 질문이 전달된 날 저녁 강세리는 처음으로 답장을 늦췄습니다. 그 사이 제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농담처럼 흘리던 힌트, 세 번째가 진짜다라는 말, 생일마다 불러주던 노래의 세 번째 구절,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메모까지. 모든 단서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제이는 손끝이 바짝 말라붙는 걸 느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심장을 죄는 것 같았는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화면은 차갑게 거부했고 실패가 쌓일수록 제이는 온몸이 땀에 젖어갔습니다. 세 번째 시도 화면이 일순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틀렸나 입술을 깨무는 순간 화면이 바뀌며 계좌가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숫자와 코드, 그리고 익명의 외부 법인으로 흘러간 자금 흐름이었는데요. 그 선명함이 오히려 제인의 숨을 막아왔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눈에 보이는 문장으로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승인 코드 자리에는 간단한 기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KSR-3. 제인은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강세리 3. 혀끝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은 듯 멎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 울던 자신을 세리가 조용히 안아주며 괜찮아, 다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속삭였던 순간. 사회 초년생 시절 실패에 주저앉았을 때 세리가 차 한 잔을 내밀며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라던 장면. 그 모든 따뜻한 순간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제인을 찔렀습니다. 그때도 이미 계산의 일부였던 걸까? 내가 위로받았던 말마저도 결국 이 계좌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던 걸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가슴 안에서 울렸고 자신이 어쩌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일었습니다. 굳은 손가락 끝이 떨렸고 눈앞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이제는 계좌 속 증거로 박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래된 납득 같은 것이 조용히 일어나더라고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조용히 하라고 했던 이유, 그 단어의 무게가 이제야 가슴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제인이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단순히 개인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집안 전체, 아니 가족과 회사 그리고 삶의 기반까지 전부 무너질 거라는 거리요. 제인은 모니터 속 글자들을 똑바로 응시했지만 손바닥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내가 이걸 알면 진짜로 다 끝나는 거였구나.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제인 자신을 갈라놓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고 계좌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추억의 무게와 숨겨진 배신의 증거,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문서였던 겁니다. 제인은 그 사실을 백 형사와 황기찬, 그리고 강세리에게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이 숨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요. 강세리는 제인이 내민 자료 묶음을 펼쳐보더니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국 이 장까지 왔네요.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세리, 이건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말했어요. 혼자서 시작하지도 않았고 혼자서 끝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도면을 옮겼으니까. 황기찬이 입술을 깨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설계를 주문했죠? 강세리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걸 오늘 밝히면 내일 우리가 모두 설 자리가 사라져요. 내일은 이사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증거로 말할게요.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세리는 단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황기찬은 굳은 얼굴로 발표 자료를 넘겼습니다. 제인은 평소보다 뒤쪽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요. 백 형사는 그날의 핵심 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증거는 사람을 닳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사라지죠.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결국 제 발로 문을 엽니다. 세 번째가 우연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말이 끝나자 강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회의장 공기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강세리는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옮긴 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는 옮길 수 없었던 선들입니다. 파일에는 3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외부 법인과 회사 내부 승인 라인을 연결한 교차표. 둘째, 서버 로그 시간의 구조적 어긋남이 특정 날짜에만 반복되는 이유. 셋째, 그 날짜들마다 강세리가 받아야 했던 익명 번호의 지시 문자. 기록은 오늘까지만. 회의는 짧게. 세 번째는 성공해야 한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고 백 형사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교차점의 한가운데 오래 믿어 의심치 않던 이름이 작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여기서 밝히지 않는 건 다음 장을 열어야 할 이유를 남기려는 제 작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강세리의 서명 바로 위에 그 사람의 지시 문구가 덧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었지만 강세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귓속으로 쿵 하고 박혔습니다. 저는 제 몫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옮긴 선 때문에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조용히를 강요받았으니까요. 다만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까지는 오늘 여기서 말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순간 제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메모 3번째 구절. 아버지의 농담 3번째가 진짜다. 그리고 강세리의 말 내가 옮긴 선. 모두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4번째 음을 들어야겠구나. 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마디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강세리는 홀로 옥상에 섰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는데요. 도망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자신의 사전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계산하려는 마음이 더 가까웠죠. 휴대폰이 울렸고 강세리는 짧게 받았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그럼 약속대로요. 강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생존이었고 그 다음엔 승리였고 마지막에는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강세리는 조심스레 메신저 하나를 열어 백 형사에게 자료 묶음을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3번째 사람의 1번째 지시. 그 안에는 접근 권한 로그의 원본과 손대기 전의 서버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각주. 내 서명 위의 지시자 증거로 충분합니다. 백 형사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서명은 드러나네요. 시간 문제였지. 그는 즉시 제인과 황기찬에게 연락을 돌렸고 다음 날 새벽 셋은 아무도 모르는 회의실에서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제인은 말했어요. 세리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멀리 걸어간 사람이었죠.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중이에요. 백 형사는 단호하게 정리했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설계를 주문한 사람. 그 사람이 내일 이름을 잃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세리를 정점이라고 믿었는데요. 알고 보니 강세리는 정점이 아니라 교차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주문했고 강세리는 도면을 옮겼으며 다른 누군가는 결과를 수거했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의 서명이에요. 그 서명을 공개하는 순간 제인의 엄마 실종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때 강세리는 더 이상 예전의 강세리가 아니겠죠. 몰락을 통과한 사람의 눈빛으로 자신이 옮긴 선을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인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황기찬은 길게 숨을 내쉬며 다짐했죠. 이제 숨기지 말자. 우리 셋 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비밀들의 주인은 강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들이 겨누고 있는 화살표 끝에는 아직 한 장 더 넘겨야 보이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 장을 넘기는 순간 3번째 구절 다음에 4번째 음이 울릴 텐데요. 그 음이 어떤 진실의 문을 열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조용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정말로 끝까지 말할 차례거든요.